안녕하세요. 강남 보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한의원에서 비염 치료를 완치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몇 년간 비염을 앓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비염이 안 나았지? 라는 분들과 또 치료를 하면서도 유독 비염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캐묻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래서 비염이 잘 안 나왔구나 라는 생활 습관들을 제가 정리해 본 게 있습니다. 이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내 생활에 또 이런 게 없나 하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염이라는 것은 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코에서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염이라고 하고 그 증상의 발현이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그리고 코가 뒤로 넘어가서 가래가 생기고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면 가려움이나 또 콧물과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발현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코의 문제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몸 내부 속의 면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염을 생각할 때는 코 자체의 점막을 자극하는 것도 물론이고 안쪽에서 면역이 안 좋아지게 하는 것들도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비염이 그만큼 잘 안 낫게 되는 거죠. 당신의 비염이 잘 낫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너무 건조하게 생활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온도는 그럭저럭 잘 조절을 하시죠. 옷을 껴입는다든지 보일러를 튼다든지 해서요. 물론 온도를 조절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스키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찬바람을 계속 들이시다 보니까 비염이 잘 안 낫게 되는데 그런 온도 조절에 대한 예외는 말고요. 많은 경우에 습도 조절을 잘 안 해서 비염이 오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는 건조해지면 코도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점막은 촉촉해지는 것이 점막 건강에 좋은데요. 그리고 점막이 촉촉해져야 점막이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건조하게 자꾸 만들어주면 이 점막들이 너무 건조해져서 염증을 자꾸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습기를 많이 틀어놓는다든지 혹은 빨래를 굉장히 많이 늘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습도 조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비염이 낫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감기를 계속해서 특히 코감기를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언제 많이 걸리냐면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던데요. 머리를 잘 안 말려서 그래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잘 안 말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자꾸 코감기가 걸리길래 언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잘 말리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경우에 그때가 하필이면 늦가을이라든지 약간 날씨가 쌀쌀할 때 가뜩이나 머리숱이 많아서 막 이렇게 숱을 치고 나서 머리가 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잘 안 말려주시고 그냥 다듬기만 해주신 다음에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그 다음날 자꾸 이렇게 코감기가 걸리길래 다음부터 저는 머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죠. 뒤통수 부분은 바짝 말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댁에서도 머리를 잘 안 말려서 자꾸 감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머리카락이 소중해서 열풍 건조를 안 한다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머리카락 안쪽의 두피 부분을 잘 말려주셔야 그래야 감기가 잘 안 걸리게 되겠죠. 생각보다 머리를 잘 안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염이 잘 안 낫는 이유 세 번째는요, 찬 공기를 자꾸 노출시키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주범이 에어컨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기온이 낮게 만든다든지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쐬고 있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감기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여름철 감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에어컨이 지금만큼 빵빵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가을철 비염이 그만큼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을 조금은 즐기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요즘 비타민 D 부족이 너무 많다고들 하는데요. 특히 햇볕을 많이 쐬면서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비타민 D가 스스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서 비타민 D를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염이 잘 안 낫는 이유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하면서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청소인데요. 청소를 너무 안 해도 문제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먼지에 의해서 자극이 된 것 때문에 기침은 재채기를 유발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먼지 자극은요, 아주 지나치게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 너무 더럽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의 먼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청소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 때문이냐면 합성 세제를 가지고 청소를 했을 때
보통 우리 주변에는 락스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화장실 청소는 남자들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저는 청소를 또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빡빡하게 되는데, 락스로 많이 했을 경우에 특히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새집 증후군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 소재를 가급적 쓰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베이킹소다라든지 식초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천연적에 가까운 것들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좀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하게 되면 약간 더 천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뭐 아주 지저분한 부위는 락스를 써야 될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써주시고, 제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을 때 어느 날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게 있고요, 싹 이렇게 문질렀더니 그 부분이 깨끗해지는 광고를 보니까 야, 청소 매니아로서 이걸 꼭 구입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하루 청소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콧물이 막 펑펑 나오던데, 그런 너무 잘 청소가 되는, 그래서 요즘 99%뭐 이런 게 박멸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제들은 오히려 환경 호르몬을 더 유발을 해서 내 점막들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두드러기, 천식 이런 게 심해지잖아요. 새집 증후군에 노출되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피부를 벅벅 긁으면서 우리들은 이 직업병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코 점막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페인트 칠을 자주 하거나 이런 환경에 놓이신 분들이 비염이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러 그런 환경에, 특히 화학적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하시는 경우에 그런 거를 별거 아니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가급적이면 화학적인 것은 노출을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도 생각보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가끔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이 반려동물에 있는, 다른 동물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알레르기로 작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자마자 혹은 조금 지나서 내 알레르기가 유발된다면 반려동물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되고 치료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반려동물,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알레르기가 없는지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녁에 내 잠자리에서만이라도 조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점막 자극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내부 속의 면역을, 특히 장점막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타고 올라오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여섯 번째, 면역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불균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께 어떤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방송들 탓인지 단백질이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단백질 부족해서 요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디에 많냐면 채소들에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 채식 부족이죠. 채소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영양 불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바로 항산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어디에 많냐면 채식에 많고, 채소들 중에서도 약초에 많겠죠. 이 약초들을 듬뿍 먹는 게 한약 처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약 처방들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의 문제는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내부의 면역 문제이기 때문에, 코만 자꾸 치료하고 코에다가 뭘 쑤시고 코에다가 뭘 이렇게 해봐야 언젠가는 다시 내 면역의 문제 때문에 다시 코가 나빠집니다. 반드시 내 몸 내부의 문제를 함께 살피시는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 유발 물질이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알코올이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염증을 더 심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염이 잘 안 낫죠. 잠시 술 드실 때 조금 코가 뚫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술 기운 때문에 열이 확 올라서
몸에 마치 술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처럼 면역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느끼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체온이 뚝 떨어지고 면역이 뚝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막히고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는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우유, 유제품, 빵,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우유 같은 유제품이 많이 섞인 음식들이 요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 절제해 주시고, 지나친 육류를 많이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과당이 포함된 지나치게 단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장점막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카페인 음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도 장의 점막들을 자꾸 건조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자꾸 유발시키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음식들이 다 LGS, 즉 장누수증후군, 새는 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음식들이니까 이것들이 잘못되어서 장점막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80%가 장애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장점막이 나빠지게 되어서 그 점막들이 타고 올라와서 코점막까지 나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음식들은 안 드시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찬 음식들도 대부분 염증도 유발시킬 뿐더러 몸속의 체온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감기도 더 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 음식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제가 서두에 에어컨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름철에 찬 음식과 에어컨을 동시에 먹어서 더블 공격을 하게 되면 비염이 더 잘 안 낫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겠죠. 자, 다시 비염이 낫지 않는 이유 9번째는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잘 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죠. 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보약 처방을 하지만 잠을 잘 자야 그 처방들도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잠은 진짜 보약이니까 꼭 잘 주무셔 주시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면역력을 해치는 아주 큰 주범이죠.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비염이 잘 안 낫는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면역계의 어떤 아주 복잡한 연관성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도 여러분들의 자율신경을 해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염 상태를 안 낫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알아차리신 분도 있을 거고, 코뿐만이 아니라 내 몸속의 면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비염을 완치시키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코에다만 자꾸 치료해봐야 치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자꾸 매년 재발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치료만 도돌이표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 내 몸의 면역까지 좋아지게 하는 특히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이라든지 또 혈자리라든지 이런 자율신경을 좋아지게 만들고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염이 완치될 수 있고요. 반드시 생활 습관까지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코가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